진정한 나를 찾아서 노숙자가 되지 않는 게 정령이 아니다.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노력하면 누군가가 될 수 있다. 그만둔다고 해도 누군가가 될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겪는 변화. 돈은 마약이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늘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마약이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던 시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중독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부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분은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신에 그분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그것이 인도했다. 부자 아버지가 돈을 마약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봉급 생활자가 되고 봉급을 받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다. 또 자영업자로서 돈을 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또 애착을 느낀다. 또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런 패턴에 빠져서 빠져나오기 힘든다. 사금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동안에 네가 돈을 벌어온 방식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을 극복하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다.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것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절대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적 안정에서 경제적인 안정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개 경제 상황이나 내게 판매하는 상품 심지어는 고객들을 탓했다. 판매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실망의 고통에서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는 동안에 나는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패할까 봐. 그들은 실수를 저지거나 또 등등등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실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실패할 것을 기대해라. 오직 바보들만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실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또 수동적 일이 되거나 패배감에 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이익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준비해 두라는 것이다. 실패할 것을. 그래서 봉급 생활이냐 자영업 사업가냐 투자가냐 자영업자냐 전문직 봉급 생활자. 그래서 사분면에서 6단계로 실망을 자산으로 만들어라. 모든 실망 속에 보석 같은 귀중한 지혜가 있다. 실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이 말이죠.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6명은 사적인 친구가 아닐 수 있다. 그들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교회 친구나 또 이런 모임의 일원일 수 있다. 가령 내 명단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사업 파트너, 럭비 선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단 명단을 표면 아래에서 들여다보면 되지 않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나 자신과의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다. 강사는 우리에게 방 안에 돌아다니며 그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다. 해서 오늘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해보면은 내 초기 명단에 선 5명 여전히 소중한 친구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얼굴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들은 명단에 적혀있는 6사람의 이름이 사후면에서 적어보니까 그들은 사람 어떤 면에 있는 사람들인가? 만일이 직장이었거나 은퇴했다면 그들이 일을 하던 당시 어느 사분면의 수입을 얻었는지 표시해봐라. 학생들은 어린애들에게 대해서 공로들로 남겨둔다. 주의할 점은 그들이 주로 수입을 얻는 사분면을 표시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 이상의 사분면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키우는 비와 아이로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2개의 사분면 모두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
스승을 선택할 때는 현명하게 걸어야 한다. 누구에게 조언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고 싶다 그러면은 산을 올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산을 등반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늪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조언을 구한다. 비와 아이에게 스승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 소유명과 돈에 관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E와 S 4분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내게 항상 스승이나 코치를 가질 것을 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프로들은 늘 코치를 이용한다. 아마추어들은 그렇지가 않지. 코치.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뭘까? 스승을 구하라. 투자자와 이렇게 역할 모델부터 반영 모델,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6명의 이름을 적어보아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유혹의 힘. 부자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늘 빚에 시달리며 분수에 넘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산 부채에서 부자 아버지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가치 없는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고 했다. 신용카드가 생겼을 때 그분은 수백만 명이 빚담에 올라앉아서 결국 평생을 빚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카드가 나왔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자 아버지는 자산 항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자산과 부채가 너무 많아.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이는데 이는 부자 아버지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지연된 만족, 자기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자산 부문을 구축하는 것은 유혹과 금융교육의 부족,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역할 모델, 경제적으로 빠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급여와 비활성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영적인 역할 모델. 두 아버지는 모두 영적인 분들이었다. 그러나 돈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 두 분은 대단히 다른 관점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하라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했다.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유혹과 탐욕 그리고 경제적인 무지가 나쁜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부자 아버지는 돈 자체가 큰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돈에 노예가 되어서 평생 일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다. 5단계 나만의 스승을 찾으라. 스승은 무엇이 중요한지 당신이 나만의 스승을 찾으라. 우리 아버지는 내게 비활성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들여서 비활성 소득 수입을 마련하라고 가르쳤다. 그분은 분수를 맞게 아껴 산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자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과 내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분수에 맞게 아껴 사느니 차라리 재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라.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자산 부문을 구축하고 자본이득과 배당금, 사업체에 창출되는 여분의 소득,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로열티 등으로 비활성 소득을 늘 것을 권했다. 두 아버지는 모두 내게 훌륭한 스승이었다. 내가 돈과 관련해서 부자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가난한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두 분 모두에게서 강력한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매주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실천하기를 바란다. 첫째, 금융생활의 강좌에 참석한다. 배우는 것.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매물을 찾아다녀라. 매물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봐라. 읽고 사업 관련 교육을 받는다. 몇몇 사업 중개자들은 만나서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사업체가 있는지 알아본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열리는 창업 박람회, 경제신문지 구독을 해보라. 돈은 삶을 지탱한다. 돈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싶지 않다면 현금 흐름 사업의 면을 읽어야 알아야 한다. 안정적인 넘어서 부자 아빠의 교훈들은 대부분의 부자는 수입의 70% 투자에 창출하는데 인구 수입은 30% 이하에 불과하다. 그리고 반면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80% 이상을 임금에서 얻고 20% 미만은 투자에서 얻는다. 투자가 되고 싶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돈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하고 그 동시에 학자금 대출 청구서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에 매달리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낭비한다.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남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돈을 잃어가는 두려움이 압도되거나 대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95% 투자하고 5%만 머리로 투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잘못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삶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흥미를 갖는다면 소비자 부채를 줄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의 돈을 이 단계에서 간단히 해야 한다. 내가 현금으로 4분명과 5단계의 투자자를 그리고 3가지 유형의 투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 내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을 해보라. 자기 사고라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지나면 그렇지 않다. 바로 개인적인 지시는 개인적인 거짓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거짓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실들은 동시에 거짓말이기도 하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의 여정은 결코 완성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다. 진짜 지시는 만약 내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한층 더 피곤해질 거예요.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은 사실은 나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새로운 걸 배우고 다시 삶의 흥미를 느끼고 싶어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르지요. 일 것이다. 아마도 때때로 압력, 비등점을 얻어서 자기 비판적인 사고가 폭발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아내의 탓으로 돌렸고 그녀는 그녀의 회의감을 내 탓으로 돌렸어.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스로 개인적인 회의감과 비판 결점을 마주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업 파트너 그리고 영혼에 걸려져서 우리가 각각 의심과 옹졸한 결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목표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따라서 이 여정에서 비롯되는 보상은 돈이 사주는 자유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는 매일 당신의 자신의 옹졸함을 넘어서서 더 높이 성장할 것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투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걱정입니다. 아직 젊거든요. 뭐 등등등등.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자, 핑계하지 말고 모든 말은 거울이다. 개인적인 진실은 감정의 결정적 상태에서 드러난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를 주시하라. 하나의 사업면에서 다른 사업면으로 옮겨갈 준비가 된 이들에게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사용하는 단어들을 숙지하라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심장, 이 영혼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야 한다.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단어를 인지해서 어떻게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할 용기나 의사소통 기술이 없어요 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믿고 해봐라 말이죠. 당신 가족을 부양할 현금으로는 성숙함을 지키시게 해라. 현금은 앞에서 말한 것은 노숙자에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할 수 있었다. 언급한 7단계를 이용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이 7단계는 우리가 경제적인 빠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사용한다. 나는 이 법칙이 당신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 이럴 수가?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반영한다. 거울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을 반영한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혐오하는 것들. 돈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스스로를 믿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또 어떤 일을 말한다. 저는 지금 이 상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변하고 그러나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현재 자신이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작게 시작한다. 원하는 투자처를 발견하면 약간의 돈을 투자해봐라. 그래 핵심은 행동하는 것이다. 읽어보면 듣는 것 모두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한 뒤에 주식을 투자해라. 스승이나 금융 컨설턴트로부터 조언을 구해라. 나이키의 말처럼 그냥 하라.
자, 그냥 하라. 7단계. 자신을 믿으라. 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믿으라. 자, 가장 큰 허위는 그 선생님 마이크와 나에게 큰 허위를 베풀어 주었다. 고등학교 동창 때 몇 년이나 마이크와 동창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소위 리더들이라고 불리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마이크는 학구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학교에서 별로 뛰어나지 못해서 인기 흡독에서 수학 점수가 형편없고 부자이거나 가난하다고 주눅이 들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소위 결정들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빠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 중에서 자신의 능력에 약간의 회의나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들려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뭔가 실패하는 것에서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뭐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마케팅 분야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다. 워렌 버핏은 비즈니스 주식시장에서 전문가.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시장 변동성이 비롯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덕분에 뛰어난 헤지펀드 관리자이기도 하다. 어르포드 모더건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사업에 해결하는 전문가이다. 킹은 A 유형의 투자자이며 아파트 건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등등 이렇게 문제 해결서. 그러므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가와 투자자로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배우라. 보다 큰 문제들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봐라. 커다란 문제 안에 커다란 경제적인 기회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B 자리를 잡은 후에 그 다음에 I 사부면의 영역으로 향하라고 충고한다. 어째서 불공평한가? 현금으로 사업면의 왼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우대받는 특정 종류의 투자에도 참가하기 힘들다. 이는 아마도 부자들만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나도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안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도 한다. 나는 신문의 독자 두런이 항의하는 것을 보내거나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자기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남의 경제적인 빠른 길을 찾아서 부자가 되는 편이 훨씬 쉽다. 사람들이 문제보다도 도전이라는 말을 더 줘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후자가 전제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빠른 길을 찾으라. 빠른 길을 찾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봐라. 현금 흐름. 내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사업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내게 자유시간을 제공해 준 덕분이었다. 동시에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다 될 수 있을까? 사실 나는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투자가다. 뮤추얼 펀드에 관해서 C형의 투자가 등등. 또 나는 B형의 투자가로서 전 경제적인 문제에서 전문적인 해답을 추구한다. 나는 세금 컨설트와 자산관리사, 주식 중개인, 또 은행가,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같은 전문가들부터 해답을 찾는다. 훌륭한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찾기 힘든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왜 빨리 시작해야 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경제적인 빠른 길을 찾고 부자가 되도록 진지한 생각을 해볼 것을 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는 두 가지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많은 법률이 상지 레이스에 갇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투자와 사업 체계를 돌아다니며 나는 정부가 세금을 거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중산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물론 세금은 다양하고 중요한 그렇지만은 동시에 엄청나게 달리 쓰인다는 거죠. 제가 어디다 투자해야 할까 추천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어떤 주식이? 중개인가? 투자를 하라더군요. 팔아야 할까요? B형의 투자가들은 여러 세금 컨설턴트나 변호사,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들을 만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충고를 스스로 실천하는 금융 컨설턴트를 찾아 조언을 받아서 스스로 챙기는 불의의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자신이 고객들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것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투자 전문가를 찾으라. 많은 고소득층 E와 S들이 비유형의 투자가에 속한다. 그들은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투자 기회를 찾거나 현금 흐름 소비의 오른쪽 면에 대해서 배울 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식을 쌓기보다는 해답을 추구한다. 이 집단은 A 유형가들이 소액 투자라고 부르는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중들에게 팔기 위한 투자 패키지이다. 문제 해결에 뛰어난 이런 투자가들은 투자금에 대해서 25%에서 무한대 이르는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들은 보통 5단계 투자가들로서 매우 단단한 경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사업과 투자가로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겨우 18,000달러로 투자를 시작했다. 나는 경매에 넘어간 소형 아파트와 주택을 집중했는데 그들은 현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돈이 떨어진 투자가들이 일으킨 문제들이었다. 몇 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문제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어떻게 빨리 들어설 수 있을까? 4단계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될 것인지 결정을 해보라. 투자자 C형의 투자가들은 금융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말해주기를 바란다. 현대에는 연금 계획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E와 S 사업이면 사람들도 투자 게임에 참가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소위 전문가를 불리는 이들의 충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첨할 확률이 사업과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위험한 것이다. 위험을 정의한다. 봉급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가?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위험한가? 매주 5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실천해보자. 구독하는 신문과 경제면을 읽어보자. TV나 라디오에서 경제 관련 뉴스를 듣고 경제, 금융에 대해서 구독하고 또 게임, 투자와 금융에 관한 세미나, 경제적인 이런 코치를 고용을 해보라. 이랬네요. 자, 소원이 계산서. 이런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들에게는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금융 지식이 훈련이 부족한 탓이었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눈으로 숫자를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진흥은 부자부지는 금융진흥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다. 이를테면 현금이나 노동력을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 같은 것들이다. 3단계로 진짜 위험해 보이는 것의 차이를 알라. 위험해 적절한 현금 흐름 관리는 무엇일까? 현금 흐름에 이렇게 보자.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들에게 투자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법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모든 신용카드에서는 항상 최소 지불금만을 갚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신용카드에서 조금이나마 추가로 돈을 갚으려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빚을 다 청산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법사 일단 첫 번째 카드 대금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카드를 갚아야 하는 월간 총 금액을 또 다른 신용카드에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신용카드의 최소 직불금과 첫 번째 카드의 월간 총 금액이 해결된다. 이 같은 방법을 당신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소비자 부채에 적용을 해본다. 모든 신용카드 빚과 소비자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나면은 이 같은 방법을 해보자. 자, 이제 부채를 모두 갚았으니 빚을 갚기 위해서 자들이 지불하던 돈을 투자에 활용해보자. 참으로 간단하지 않은가?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1단계에서 작성한 자신의 재무제표를 검토해보고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지불한다. 월급을 받거나 할 때 일정 기일로 떼서 투자용 저축 계좌에 저축한다. 일단 그 계좌에 돈을 넣고 나면 투자 준비가 될 때까지 절대로 꺼내지 마라. 축하한다. 당신 이제부터 당신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소비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다음은 개인적인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첫째,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한두 개로 제한한다. 매달 새로 청구되는 비용은 반드시 그때마다 갚고 더 이상 장기적인 빚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한 달에 150에서 $200의 여윳돈을 마련한다. 일단 돈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은 그렇게 해온다. 빠른 길과 생지 레이스. 두 개의 정보라는 개념은 빠른 길과 생지 레이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레이스.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봐라. 이 말이죠.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일단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정했다면 자기 삶을 경영하는 CEO로서의 발굴 다음 단계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과 은행가 누가 더 똑똑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재무제표를 정리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매달 은행 계좌나 확인해 볼 뿐이다. 자, 그러니까 기뻐하라. 재무제표를 정돈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이미 대다수의 동료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에? 우리는 우리 삶의 경영하는 CEO로서 부자 아버지의 말과 그분이 가르친 도식들을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가 높고 은행의 대차대표는 자산이 높고 부채는 없다.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 점을 명심해보라.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부자 아버지는 내게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돈을 빚을 때 그 사람은 피고용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0년이나 30년 동안에 부자 아버지 역시 남들에게 돈을 빌리곤 하지만 그분은 그 돈을 직접 갖지 않기 위해 세상을 다했다. 그분은 마이크에게 좋은 부채란 내가 낸다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임차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7단계, 부자들이 들려주는 7가지. 세 번째로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네 번째로 만났을 때 그는 지출이 줄어들었고, 다섯 번째로 만났을 때 은행가는 고급 버전 캐시풀 게임을 했고,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발전되도록. 정보화 시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금융 및 감성지능을 빨리 발전시킬수록 안정을 찾는다. 이를 정보화 시대의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자. 부자 바가는 아빠에서 봤듯이 손익계산에서 해서 수입이 들어왔으면 지출이 나가는 것인데 수입이 들어와서 부채를 통해서 지출이 되도록 아래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이고 세계의 흐름 부채를 통해서 중산층들은 이렇게 당신이 내리는 어떤 모습인가 간단히 말해서 수입과 지출의 오늘 자 그러니까 대사대조에서 가는 부채는 어제 것이다. 손익계산서 지출 세금이 이렇게 많다 하면은 손해지요. 투자의 비결이란 일단 큰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투자에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원대한 꿈을 꾸되 하루에 하나씩 잡고 소소한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규칙을 바꿔야 한다.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산업화 시대의 재무제표는 그래서 경제적인 이렇게 해서 큰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을 해봐라. 작은 것부터 코끼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 장은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현금 사업 몇 으로 해서 해보자. 그리고 쉽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를 따를 수도 있다. 바로 복권을 사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혹시 대박이 터질지. 그것도 투자인가요?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은 자 나이키 슬로건은 그냥 하라. 그냥 해봐라.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자 무조건 해봐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힘만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불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란 바 있다. 그는 돈의 복리 개선이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복리 아인슈타인 놀라운 일이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라. 걷는 법을 배워야 알 수 있다. 복리라는 거. 어째서 내 부자부리는 일반 법인 사업체를 세운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충고했을까?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재정 상황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추천하는 바이다. 가정탁월하고 뛰어난 금융 컨설턴트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부자들과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맞은 조언가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라. 세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지 마라. 세금 감면은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데 수반되는 추가 혜택일 뿐이다. 그것은 보너스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반 법인을 통해서 동시에 법률은 모든 소규모 법인에게 달력상 연말 정산을 하게 함으로써 고과세를 매겼다. 내 회계사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들은 말이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자영업자들이 초기 연말 정산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 내야 하는 세금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 세금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에서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들은 비고용인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세금은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기 전에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즉 자영업자들은 특별히 세금을 낼 만한 수입이 없더라도 자영업세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기업들은 자영업세를 낼 필요가 없다. 1986년에 세금 개혁안은 또한 E와 S를 미국 부동산 시장과 주식 및 뮤추얼 펀드 같은 명목 자산 시장 투자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정리해고가 실시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안정감을 느낄 수 없고 은퇴 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든 은행 시스템을 대형 전국으로 이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이 미국 은행들이 독일 의심스럽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확실히 성공을 거두긴 했다. 이제 미국의 은행 업무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을 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주택 이용자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1980년 세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덜 일하고 세금은 더 적게 내고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 부자 아버지가 예전에 내게 가르쳐준 공식 덕분이었다. 사업체를 구축하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라. 이는 일반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해서 수입을 보호하라는 의미다. 수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할 때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해외 국가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사이버 패스라는 가상 공간 때문에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상의 영토에 숨길 수가 있다. 부자 바나나바에서 나는 콜럼버스가 미덕을 발견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내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사람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법률은 얼핏 보기에는 세상에는 부자를 위한 법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 따로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은 하나뿐이다. 그저 다른 점이 있다면 부자들은 법규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반면에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 자유국가에 있어서 선택에 대해서는 이 책의 1부에서 나는 현금 흐름 사업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업면의 오른쪽인 B와 I 사업면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해봐라. 사업체를 구축하고 부동산을 구입해라. 사업체를 구축하고 고소득 전문가에게 역사적으로 볼 때 75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대개 두 번의 불안과 한 번의 경제적인 대공황을 겪게 된다. 부자 아버지가 내게 위대한 자본가와 경제학자들이 가는 책을 읽게 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도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를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다의 파도가 일듯이 시장에도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기 마련이다. 바다의 파도가 바람과 태양 때문이라면 경제시장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은 인간의 두 가지 감정이다. 바로 욕심과 두려움 말이다. 나는 경제 공황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욕심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과 두려움. 설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알고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단계의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들은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앞서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분노하고 시간을 낭비한 데 대해 슬퍼한다. 큰 변화는 기회를 뜻한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하기를
엄청난 변화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걔네들은 현금 흐름 사후면의 오른쪽 절신이다. 그는 1960년대에 정치된 시간 속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뮤추얼 펀드는 회원들에게 증가할 게 뻔하다. 동시에 수백만 명의 빈곤과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중국이 세계에서 GDP 국가를 구성하고 회계와 삼국으로서의 이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전은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큰 정부와 대규모 비즈니스 산업 시대에서는 그 사고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산업화 시대는 그 뒤로 500년 동안 이어졌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에 막을 내렸다. 이제는 규칙이 변화한 것이다. 역사는 가장 훌륭한 안내자이다. 부자버지는 내게 게임을 잘 배워야 한다고 격려했다. 게임을 배우고 나자 나는 아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평생 정부나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예측하는 경제적인 변화가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정부가 국민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금을 인상하고 더 많은 부채를 지면은 가능한 것이다. 어쩌면 주식시장이 영원히 상승세만을 계속하고 다시는 하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을 맞이해서 당신의 집이 정말로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최저임금만으로도 경험과 같이 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업면을 거친 다음에 사업면으로 갈 것을 권한다. 사업면으로 가봐라. 쉽고 간단하다. 이론적으로 현금으로는 사업면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와 거래들은 단순하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것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사업면의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용기를 찾는 것이다. 그런 종류로 제한된 생각을 극복하고 그래요. 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다음은 이 거리가 내 대차 제조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부채는 자산은 이렇게 배다. 새로 땅 주인이 된 사람이 신이 났다. 우리가 수리해서 판 집은 아름다웠고 성급을 내지 않고도 집과 땅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가 소유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샀는데 직원들을 위한 회사 빌장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집을 구매한 대금을 회사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유지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10만 달러의 수익으로 또 구세된 소득세를 납부했다. 따라서 나는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1만 5천 달러의 수익을 얻으며 57에이커의 아름다움까지 손에 넣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 동시에 돈까지 벌었다. 이 거래가 종료된 후에 현재의 내 대차 대조표는 이렇다. 자산은 57에이커 1만 5천 달러의 현금이다. 어떤 부자가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거죠. 불행히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 만일 그랬다면 자리에서 쫓겨날 테니까 말이다. 대중은 아직도 정부가 그들의 경제 및 의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그런 동안에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다. 계속해서 공짜 땅, 수제전 킹관하는 시끄럽고 도심지구 선에서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었다. 우리는 20의 거의 넓이의 땅을 찾아냈고 가격은 7만 5천 달러, 판매자는 10센트를 성금으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 이자를 요구했다. 그것은 상당히 공정한 조건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부채와 관련해서 부자 아버지가 가르쳐준 규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빚을 지게 될 때에는 최대한 적게 져라. 큰 빚을 지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갚게 해라는 법칙 말이다. 우리는 이 7만 여기서 포기하고 더 좋은 조건을 지닌 부지를 찾아놨었다. 내게 7만 5천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채였다. 우리의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또 지출해서 부채를 통해서 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와 위험을 줄 때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거래를 한다면 나는 부채와 위험을 지면서 동시에 돈까지 내야 할 판이었다. 수입보호.
자선에서 비롯되는 소득 흐름을 자신이 소유한 기업으로 넘김으로써 정부가 세금 영토를 가져가는 상당 부분의 수입을 보호할 수가 있다.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지출한다. 봉급 생활자들은 봉투를 받기도 전에 세금 원천 징수당한다. 따라서 선만 이렇게 해결 어렵다. 이런 수입 흐름이 먼저 기업기를 거친다면 패턴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돈을 번다, 지출한다, 또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이 이를테면 당신의 규칙을 만들 경우에 회사 규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한 고용 계약의 일부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이런 법규들은 활용 여부는 당신의 수입이 어떤 사업면에서 비롯되느냐에 달렸다. 사업면에서 세속 철학자들을 읽은 뒤에 등등등 해서 이 책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었다. 은행 대기 1986년에 세금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자 좋은 기술회들이 이렇게 아유